혹시 요즘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문득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그 순간, 자식이 무심한 말 한마디를 툭 내뱉었을 때, 배우자가 고마움을 모른다고 느껴질 때, 형제가 내 몫을 당연하게 가져갔을 때, 평생 함께했던 친구가 내 말을 흘려들었을 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 혹시 혼자 삼켜본 적 있으십니까? 6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억울한 감정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느낄 겨를도 없었는데, 이제는 조용한 밤이 되면 그 감정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억울함은 더 깊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참 많이 희생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미뤘고, 가족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참았고, 부모님을 위해 내 몫을 내어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게 옳은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그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우자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형제는 내가 더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그 감정은 더 커집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직함이라도 있었습니다.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냥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때로는 그냥 노인입니다. 인정받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억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냐고. 여기에 비교 심리가 더해집니다. 친구는 자식이 잘 챙긴다더라. 옆집은 배우자가 살갑다더라.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했는데도 더 잘 풀렸다더라. 기대와 현실의 거리가 벌어질수록 억울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함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억울함이란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억울함은 단순히 손해봤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확인해 줬으면 하는 마음.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려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억울함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엄마, 그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버지,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셨던 분들. 그 자녀는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아직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부모의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 당신의 삶을 이해할 만큼 살아보지 못한 걸까요? 배우자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 억울한 분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밥을 해도 아파도 참아도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입니다. 그 억울함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과 모르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받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억울함이 자라지 않도록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 간 재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많이 부모님 곁에 있었고 더 많이 챙겼는데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말에 할 말을 이루셨던 분들. 그 억울함은 가장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오래 기다려도 사과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보상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억울함도 깊어집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거는 일을 줄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반응할지, 배우자가 어떻게 말할지, 형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계속 기대를 걸면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이 쌓이면 억울함이 됩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삼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 대신 혼자 앉아 종이에 써보십시오. 오늘 무엇이 억울했는지, 왜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됐는지, 나는 사실 무엇을 원했는지 쓰다 보면 보입니다. 억울함의 실체가 보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감정은 표현될 때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말 대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을 때 말로 풀려 하면 대부분 더 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면 감정이 앞서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를 잠깐 벗어나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멀어지면 감정도 식습니다. 식은 감정은 더 잘 보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집 자식, 다른 집 배우자, 다른 친구의 노후. 비교는 억울함에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잘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억울함의 반이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인정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인정,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바빠서 있고, 배우자는 무뚝뚝하고, 형제는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 인정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나는 그 시절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그 말을 남에게서 듣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은 진짜였고, 그 수고는 진짜였고, 그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억울함을 오래 붙들수록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는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집니다. 억울함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짐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살아온 삶이 이미 증거입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밥 한 끼가 맛있어지고 하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큰 변화입니다. 남은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리는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고, 걷고 싶은 길을 걷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래 미뤄두었던 그것들을 꺼내는 시간입니다. 억울함에 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기다림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보시지 마시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께 한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가볍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